2025 대수능 기하 28, 29, 30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시험 범위 안에 공간 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곡선하고 평면 벡터가 주류고 그러다 보니까 28번하고 30번하고 중첩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건 매 해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을 그냥 평해보면 28번 문제가 살짝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뭔가 의미는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 중간쯤에 한 번쯤 딱 걸림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29번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방정식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워낙에 그냥 절대값을 풀어치고 나면 그려낼 수 있고 정의대로 풀면 끝입니다. 30번 문제인 경우는 2차 곡선하고 벡터가 섞여 있는데 그 말이 수능이 되면은 공간 도형에 들어올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물론 단원 융합적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수능의 실제의 모습과 생각해 보면 어쨌든 28, 29, 30번 중에 한 문제는 공간 도형으로 대체된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점검 확실하게 됐는지 정리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28번 그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 두 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죠? 1,0하고 1,1이라는 정점이 찍혀 있습니다. 각각을 읽으면 여러분 그 벡터 파트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OP의 크기가 1이란 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위에 점P가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중심이 B고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려서 원 위에 Q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여기다 이제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려나가면서 우리는 P도 Q도 원 위를 도는 동점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하의 핵심은 변해도 변치 않는 걸 찾는 겁니다.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들이 있고 변치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항상 변치 않는 것에 기준을 두면 그 변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 O가 있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원을 그려서 점 P가 있을 건데 P는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동점이 되는 거지. 그치? 동점. Q란 녀석도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짜리니까 상당히 큰 원을 그릴 건데 주의할 점은 작은 원은 중심이 O고 큰 원은 중심이 B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어느 쪽은 가까워지면서 어느 쪽은 다시 멀어지면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 두 개가 이곳에 이렇게 놓일 겁니다. 자, 이런 두 개의 원을 전제로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요분 AP하고 그 AP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는 정해진 점이고 P는 움직이는 점인데 어쨌든 이런 벡터 하나가 주어진답니다. 그럼 어쨌든 P가 뱅글뱅글 돌아도 AP라는 것은 A에 딱 서서 바라보면은 그래 돌긴 도는데 회전도 되는데 길이가 회전함에 따라서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P가 동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적으로 처리된 요분 있잖아요. 요분을 가봤더니 Q란 녀석이 동점인데 그죠? 왜냐하면 Q란 녀석은 이 큰 원 중심이 B고 반지름이 3인 큰 원 위에 역시 돌아다니는 동점이 되는데 이 동점을 시점으로 해서 A로 가는 벡터, P로 가는 벡터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 합 벡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내적이 돼 있으니까 이걸 살짝 분배를 해서 두 개의 내적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빨간 밑줄을 통째로 이을 수도 있는데 둘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이 항상 기하 벡터 파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때
왼쪽에 표현된 A하고 P가 오른쪽에 갔더니 동점의 모습대로 그냥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걸 해체분해시킬 것이 아니고 어차피 Q가 시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A, P는 이미 나와 있는 두 점인 거니까 그러면 얘를 해석하기를 그대로 2로 나누면 양변을 그냥 2로 나누면 요 놈의 뜻이 이미 저기 찍혀있는 두 점에 중점이라는 걸 찾아 찍었을 때 얘가 Q에서 M으로 가는 벡터를 의미하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들을 시점 중점을 다 뒤집어서 역벡터로 만들어도 그 해결은 똑같습니다. 됐죠? 이들의 내적이 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수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Q라는 점을 작도하게 되겠지. 다시 A하고 P가 지금처럼 찍혀 있으면 AP의 중점을 찍어라. AP의 중점을 찍은 후 AP랑 수직이 되는 선을 그어나가면 그곳에 Q가 나올 거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도전. 그러니까 AP의 중점을 찾아 찍어서 그놈의 수직인 선을 그으려고 딱 생각을 했더니 이건 지금 A하고 P가 작은 원의 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 이등분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을 지난단 말이지. 그래서 O에서 저 노란 선 AP의 수직 이등분선을 하나 그으면 대략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쫙 나가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분이 되는 선을 그으면 큰 원 주위에 여기도 점이 찍히고 여기도 점이 찍혀서 Q가 놓일 수 있는 상태는 P 하나당 2개씩 이렇게 생길 겁니다. 다 이해가죠? 네, 저런 구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P가 회전이 될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를 따라 Q도 회전되어가는 이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몽땅 다 움직여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밑으로 내려가서 PQ의 크기가 최소가 될 때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 점도 움직이고 이 점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재지? 이런 생각부터 들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기하 파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두 점 사이의 이 거리를 잰단 말이 도대체 인간으로서 재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지금 수직 이등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P하고 Q를 잇는 거 하고 Q하고 A를 잇는 거 하고 저렇게 삼각형 하나를 작도해 보면 당연히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단 말이고 A는 정점이었는데 P는 동점이었는데 Q가 동점이었는데 정점 A로부터 동점으로 가는 거리는 인간이 상식적으로 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동점을 정점으로 전환시켜라 이겁니다. 다시입니다. 동점과 동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정점에서 동점 거리를 재는 것은 할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동점 개수를 줄이는 게 기하 파트의 핵심이다. 변치 않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당장에 요놈 이야기가 A로부터 Q로 가는 이 벡터의 크기, 즉 그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짧은 쪽, 이쪽까지의 거리인데 이 Q가 움직여요. A는 정점이에요. 제일 짧은 거리를 재래요. 그럼 이거는 거의 무슨 중학교 초급 단계의 기하 상식이죠. 중심에서 연결한 이 반지름선상에 A가 놓이게 되면은, 즉 BA의 연장선을 끌고 나가면 이곳에 Q로 AQ의 길이가 최소가 되는 그 점 하나를 정확히 찍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여기에 도달해 봐야 합니다. AP하고 BQ의 내적을 찾아라. 저 순간에. 그럼 이제는 역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Q를 찍었잖아요. 그럼 P를 어떻게 찾아야지 P가 저기 있는 게 아닌 거지. 그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는 건데 여기 있으면 어쩌나. 그 개념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수직 이등분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저기다 그리면 완전 그림이 떡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림을 잠깐만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중심이 B였고 거기서부터 1만큼 아래쪽에 A가 찍혔었는데 Q란 녀석을 찾으러 봤더니 그냥 그 연장선상 아래쪽에 이렇게 Q가 찍히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럼 P는 어떻게 찾을 거냐인데 A에서 가로지르는 A를 지나고 X축을 잡고 왼쪽으로 한 칸 가서 그곳에 원점을 찾아 딱 찍게 되면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인 원 하나가 이렇게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이때 AP하고 QM이 서로 수직이란 말의 뜻이 다시 정리하면 Q랑 M을 이으면 이 QM 직선이 A, P의 수직 2등분선이었다는 이 기본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AP는 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직 2등분선은 중심 O를 지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O하고 Q를 찾아 이으면 그 선의 수직 2등분선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곳에 와서 O하고 Q하고를 이읍시다 하게 됐습니다. OQ를 찾아서 쭉 이으면 이 선이 AP의 수직 2등분선이기 때문에 A에서 OQ의 수직 방향으로 쭉 선을 그어나가면 요 반대편에 점 P가 드디어 찍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어진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P하고 Q의 작도가 끝났고 그러고 났더니 AP하고 BQ의 내적을 찾으렵니다. 그럼 여러분 내적이 갖는 가장 원천적인 개념인데요. AP의 크기를 찾고 BQ의 크기를 찾고 이루는 각의 코사인을 찾아 곱하면 원하는 정답이 될 것인데 워낙에 BQ가 지금 중심 원주성의 점이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된다면 BQ의 길이는 그냥 3과 같습니다. 그걸 전제로 AP 벡터를 생각해 봤더니 당연히 둘이 이루는 각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세타가 될 텐데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X축이고 Y축 평행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90도 빼기 세타. 이 90도니까 요만큼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비를 적절히 동원하면 바로 정답이 나올 텐데 저 Q에 대해서 말하면 O에서 A까지 거리는 1이고 A에서 Q까지 거리는 2가 되기 때문에 탄젠 세타라는 녀석이 2와 같아요. 그러니까 직각삼각을 살짝 보조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세타가 있어요. 1이에요? 2예요? 루트 5예요. 그럼 사인은 루트 5분의 2고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인 것이 세타를 이용할 때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죠. 코사인 세타는 이미 루트 5분의 1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 가서 루트 5분의 1 적어놓고 AP의 길이만 찾으면 끝인데 AP의 길이라는 것은 AM의 길이의 2배와 같단 말이지. 그게 가봤더니 너 1인데 너가 세타인데 너가 직각이니 너의 길이는 그냥 사인 세타로구나.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호구나. 그 2배를 해서 루트 5분의 4네. 그래서 결국 계산 결과로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분의 10인데 물론 이런 방법도 또 있어, 그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BQ 벡터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찍으면 이곳에 P'이 찍힐 건데 내적을 구하는 방법에는 한쪽 벡터를 기준에 두고 상대편 벡터를 그 위로 정상시켜서 A, P' 요놈하고 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계산 과정에 저 위에는 O, A, M 직각삼각형이 만든 요각 세타의 설정이 마지막 계산의 핵심이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문제를 풀면서 확인됐던 주제입니다. 잠깐 되돌아와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동점이라는 것, 정점이라는 것.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라고 딱 물으면 기하 공부의 핵심이 정점에서 생각나. 그 점만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8번이었습니다.
2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이 곡선의 문제가 살짝 새로운 느낌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줄에 보이는 이 식 있죠, 이 식. 그렇다다, 그지? 그리고 점이 4개가 주어져 있는데 X축상에 C, D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놓여 있고 A, B가 또한 Y축상에 원점의 대칭으로 놓여 있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저 식을 우선 풀어봐야 되는데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없애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A제곱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식이 나타나고 요놈이 플러스로 풀리면 마이너스로 풀리면 그때는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나타납니다. 이 둘이 5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타원하고 쌍곡선의 합집합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더 읽어나 봤더니 다음 줄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죠?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점 P에 대해서 따져봐라. 그러면 그때의 그 P에 대해서 따져봤더니 C하고 D하고 둘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루트 5니까 저 점 P는 반드시 타원을 그릴 수밖에 없고 이때 타원의 초점이 C하고 D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둘을 초점으로 하고 요 루트라는 녀석이 장축길이지 않습니까? 장축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이런 타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이 식으로 와서 이 타원이라는 녀석이 y절편이 뿔마 1인 것이고 뿔마 1을 기준으로 해서 뱅글 도는 어떤 타원이 있는데 장축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 저기 사용된 A라는 녀석이 2분의 루트 5입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타원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가서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 물론 지금 A, B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타원의 계략적인 그림을 그렸고 이곳에 2분의 루트 5 요렇게 찾아냈고 Y축상의 점이 좌표는 1입니다. 그러자마자 타원의 정의에 따라서 요 단축상의 곡점하고 초점하고를 쭉 이으면 이게 바로 장축길이가 되며 장축길이 절반이 되며 이게 바로 2분의 루트 5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 요놈 길이는 그냥 1이고 요게 2분의 루트 5니까 요놈 길이는 2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놈의 좌표 2분의 1을 찾아냈습니다. 그러자마자 C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A의 좌표가 0, 2분의 3 요렇게 생겼겠어요. B의 좌표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타원 쪽 도형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되자마자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y절편이 이번엔 뿔마 1인 거니까 이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어떤 쌍곡선이 상하로 요렇게 주어질 건데 그때 이 쌍곡선이 그려내는 초점 좌표를 찾아봐라 했더니 우리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놈의 초점 그 좌표를 잠시 0, 뿔마 C'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C'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쌍곡선에서는 이 분모에 있는 A제곱하고 1의 제곱을 찾아 더하는 거니까 A제곱이 얼마지? 2분의 5인가요? 이거 제곱이니까 4분의 5 2를 더했더니 4분의 9가 되고 그래서 C'이라는 녀석이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이 점이 바로 초점이었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쌍곡선은 A, B를 초점으로 하는 상하로 그려지는 그런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마자 정답입니다. 그죠? 1, 4분면에 저 곡선상의 점을 찍는데 A로부터의 거리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거리는 상당히 긴 길이가 되고 A에서 B까지 거리가 자체가 이미 3이었기 때문에 타원이 아니고
쌍곡선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쌍곡선상 어딘가에 점을 하나 찍어 이 점을 Q라고 가정한다면 A로부터의 거리가 10이었으니 B로부터의 거리는 자동 주축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요놈 길이는 1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10에 12에 요놈 길이가 지금 3으로 돼 있으니까 셋을 몽땅 다 더하면 구하는 정답이 15입니다. 해서 29번은 매우 간단 명료하게 끝이 났습니다. 다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공식 그들의 세계에 놓여 있습니다. 됐죠? 뭐 새로 한 게 없어요. 그죠? 요 부분을 읽어냈을 뿐입니다. 29번 간단 명료했습니다.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0번입니다. 이차곡선하고 평면 벡터를 아주 멋있게 결합시킨 훌륭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도형 문제가 들어오는 수능이 되면은 살짝 조정되면서 28번하고 30번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생존하고 하나는 살짝 물러앉는 그런 모습으로 수능이 등장할 겁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첫 줄 쉽습니다. 초점 좌표가 뿔마 5고 5,0고 주축 길이가 6인 쌍곡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당장 이 쌍곡선의 방정식 써보면 A는 3이니까 3의 제곱분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하시고 Y 제곱이실 거고 이퀄 1일 건데 초점 좌표의 제곱이 25니까 더해서 25니까 이게 4의 제곱일 거고 그렇다면 점근선의 방정식 요 놈이 Y 퀄 3분의 4 X가 되는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일되시죠? 이걸 전제로 해서 요 다음 줄을 읽어봤더니 PF보다 PF' 길이가 더 큰 점 P를 찍으려니까 왼쪽에서 더 먼 거니까 오른쪽 쌍곡선상 어딘가에 점 P가 찍혔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점 P를 치자마자 쌍곡선의 기본 개념상 우리는 여기도 있게 되고 여기도 있게 되죠. 그죠? 두 초점을 찾아 이으면 그들의 거리의 차가 주축 길이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쪽 거리를 K라고 가정하고 그럼 저쪽 길이는 K-6입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기본 개념 체계는 여기까지 완성입니다. 그랬더니 벡터로 넘어가서 FP의 크기 더하기 1을 F'Q에 곱해서 벡터의 실수배가 만들어졌는데 그놈하고 QP 벡터의 실수배로 서로 같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벡터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너 벡터하고 너의 벡터는 서로 간의 실수배니까 너희들은 평행일 건데 그런데 말이죠. 왼쪽 벡터를 표현할 때도 Q가 오른쪽 벡터를 표현할 때도 Q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종점이 오른쪽에서는 시점이 이 말의 뜻이 평행뿐만이 아니고 더 나가서 이들은 반드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는 말이고 동시에 얘는 크기니까 0 이상 양수일 거 아닙니까? 얘도 양수겠지. 그러니까 얘 양수고 이것마저도 양수 비율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점의 위치 관계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F'이 찍히면 P가 찍히면 Q는 반드시 이 중간에 내분점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요 벡터하고 이 벡터의 방향이 같아서 양의 실수배로 표현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Q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음의 실수배가 되겠지, 그지? 이하 동문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Q가 F'P의 적당한 내분점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정리한 2차 곡선의 성질을 살짝 섞으면 F부터 P의 거리가 K로 지금 설정된 거니까 여기를 그대로 K라고 잠깐 가정을 해보면 말의 뜻이 여기 쓰여있는 이 실수배 숫자의 의미가 얘 선분 길이, 얘 선분 길이의 비율이 5대 저놈이란 말인 거니까 F'부터 Q까지의 이 거리 비율이 5가 될 적에 Q로부터 P까지의 거리 비율이 K 더하기 1로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 그림하고 이 그림을 이제 결합시켜라 하는 뜻입니다. F'을 여기다 갖다 놨고 P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숫자 K 더하기 6이라는 이 숫자가 너무 절묘해, 그지? 얘네들을 실제로 더하면 진짜로 K 더하기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거리가 이게 비율이 아니라 실제 거리인 5하고 k 더하기 1로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점 Q라는 녀석은 F'을 중심으로 두고 반지름길의 5짜리인 원 하나를 살짝 그려내면 여하튼 점 Q는 저 원주상에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이게 저 F' 좌표가 마이너스 5,0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겨먹은 원 하나를 그려볼 수 있다. 반지름이 5짜리입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냈어요. 그려냈는데 이 점 P가 쌍곡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점 Q는 그때마다 친구로 찍힐 거니까 이 원주에 있긴 있는데 원 위에 모든 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존재하겠지, 그지? 그때 요 F'에서 요 점 P가 한없이 가게 된다면 이 빨간 선이 점근선이 평행선이 될 테니까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3분의 4짜리 이런 형태의 직선을 찾아 그리면 Q는 그곳에는 절대로 점을 찍을 수가 없고 이쪽에도 절대로 점을 찍을 수가 없는데 이쪽은 또 반대편이니까 그지? 반대편 점근선에 대한 평행선을 또 그리면 반대편 점근선 평행선을 찾아서 또 찾아 이렇게 그려내면 여기까지가 점 Q가 놓일 수 있는 자취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걸 전제로 마지막 질문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저 점의 좌표란 이 점 마이너스 5,0을 생각하면 왼쪽으로 4칸, 아래로 3칸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서 이 점 A를 찍으면 너랑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아까 봤던 대로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놈이 3분의 4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곳에 어딘가에 Q는 찍혔단 말이지. 거기까지 가는 거리의 최대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중심 건너편 저곳에 점 Q가 있을 거니까 요 거리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5짜리였으니까 12 구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 간명, 명쾌해, 그지? 두 개의 개념, 쌍곡선의 개념하고 벡터의 평행의 개념, 그 둘을 적당히 잘 버무린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30번 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시험은 29번 평이하고 30번 명쾌하며 쉽고 28번이 관건이었던 것. 28번 한 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모평 기하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워지는 여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